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간만에 수면방송. 자, 요번 시간에는 라이딩 중에 죽기 좋은 행동 대략 한 15가지 정도를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순간에 시온으로 갈 수 있다, 저승행이다, 요런 행동 꿀팁. 자,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 구경하기. 자, 이 여자 구경하기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다시피 엄청 많은 라이더분들이 남자 라이더에 해당되는 건데, 라이딩 중에 길에 서 있는 예쁜 여자분들의 몸매를 감상하다가 전방 시야 부주의로 앞을 똑바로 안 보고 옆을 자꾸 쳐다보고 있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냥 훅 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치사율이 엄청 높은 이런 좀 웃픈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웃긴 일인데 이게 또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남자들이 되게 동물적이고 단순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더 여자들을 쳐다보게 되냐면,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남자분들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멋진 바이크를 타면 또 뽕에 취하잖아요. 자기가 엄청 잘나고 멋진 남자로 갑자기 빙의가 돼요. 길에 있는 예쁜 아가씨들을 보면은 갑자기 구애의 행동, 잘난 수컷이 된다. 갑자기 스네칭을 왕왕왕 하고 막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힐끔 쳐다보게끔 유도하는데, 그 짓 하다가 바로 변사체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라. 예방법으로는 뭐가 있냐, 무조건 안 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동물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봐야죠. 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볼 때 보더라도 센스 있게 봐라. 잽싸게 봐라. 머리 잽싸게 돌리고 보던가, 아니면 바이크를 아예 완전히 서행을 하면서 보던가, 아니면 바이크를 아예 멈춰놓고 보던가, 알아서 하십시오. 정하고 싶으면 제가 항상 꿀팁 얘기 드리지만 차라리 헬멧 캠으로 찍고 집에 가서 어쨌건 전방을 갖다 안 보면서 멍 때리고 계속 옆을 보고 있는 행동은 거의 지능이 떨어지거나 자살행위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대형 트럭 주변에서 알짱거리면서 막 붙어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길을 가다 보면 트럭뿐만 아니라 중장비나 포크레인, 굴삭기, 대형 버스나 관광버스 요런 거 주변에 절대 알짱거리질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대형 트럭이나 큰 자동차 입장에서 주변 시야가 제한적이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알짱거리는 행위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간과하고 알아서 적당히 피해주겠지, 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다가는 한순간에 쥐포가 될 수 있다. 특히 갓길 운행이나 차간 주행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절대로 대형 트럭 같은 거 있을 때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지 마세요. 바로 쥐포돼서 진짜 시온에 가는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끼리나 고래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똑같은 고래나 코끼리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밟혀 죽는 수가 있으니까, 따놓고 얘기해서. 요즘에 이제 안전 불감증인 분들이 많아요. 알아서 이렇게 보고 피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민한 운전수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차가 커지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트럭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조심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나는 어쨌건 안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박으면은 그놈이 다치지, 저는 거의 나는 털끝 하나 안 다친다, 이런 생각에 아무래도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처엔 절대 가지 말아라. 자, 세 번째는 신호대기 중인 트럭 앞에 나와 있기입니다. 요게 뭐냐면, 신호대기 중에 대형 트럭 같은 거나 이런 게 제일 앞쪽에 있을 때, 여러분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차간 주행을 뻘뻘뻘뻘 해서 신호정지선 앞으로 조금 삐져나가서 제일 앞에 나가 있다가 출발하시는 분들 많죠. 흔하게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안 하는 게 FM이긴 한데, 그래도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조심하니라고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은 자꾸 이거 하다가 요즘에 가뜩이나 바이크에 대한 혐오가 많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들이 빡치면은 블랙박스로 찍어서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번호판 다 찍혀요. 그게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것까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할 때 하더라도 물론 뭐 좋은 행동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만일에 하게 된다라면은 할 때 하더라도 머리를 굴리면서 해라. 대형 트럭 앞에 나가 있지 마세요. 쥐포됩니다. 쥐포 진짜 큰일 나요. 대형 트럭 바로 앞에 붙어서 서 있으면은 그 트럭이 여러분을 못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 앞이 안 보입니다. 이제 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 있는 행동은 거의 자살행위다. 트럭이 못 보고 그냥 출발했다가는 여러분은 바로 그냥 쥐포가 돼서 연사차가 될 수 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트럭이 제일 앞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정말 트럭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앞에 붙어있질 말고 정지선을 넘어가서 횡단보도 앞으로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신호 위반을 해버리세요. 그냥 횡단보도 앞에 나가 있으세요. 트럭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자, 네 번째는 전속력으로 달리다 신호등 황색불에 급정거하기입니다. 차는 사실 이래도 죽을 일이 별로 없는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운전하다가는 조만간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는 차나 뭐 트럭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게가 가볍고 가속력이 좋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브레이크도 칼 브레이크 제동력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가벼운 만큼. 그리고 차들은 그렇게 급정거를 잘 안 해요 보통. 근데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거의 뭐 약간 잭라이프가 될 정도로 급정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습관적으로든 재미로든 자동차보다는 평균적으로 너무 급정거를 많이 합니다. 튀어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쏜살같이 튀어나가죠. 그래서 뒤에 있는 차가 여러분을 그대로 밟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황색불에서 뭐 급정거를 할 일이 생길 때 생기더라도 뒤쪽에 내 똥침을 놓고 있는 차나 뭐 택시 이런 게 없나 꼭 확인을 하시고 제동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차들은 여러분들이 황색불이 되면은 가속을 해서 그냥 앞으로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달려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급제동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쥐포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후방을 확인하면서 움직이셔야 되고, 아니 그러면은 급제동은 해야겠는데 뒤에 똥침을 놓고 있는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차선을 좀 바꾸면서 급제동을 하던가, 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뒷차한테 제동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나눠서 여러 번 밟는다거나 서서히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은 나는 횡단보도를 뚫고 앞으로 나갈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차라리 어느 정도 튀어나가서 멈추고 뒤로 그냥 백을 하시던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던가, 또는 도저히 뒤에 있는 차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서 내가 이거 급정거 했다가는 나를 밟고 가겠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신호 위반을 하고 그냥 뚫고 나가십시오. 그게 오히려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차선 변경 시 숄더 체크 안 하고 차선 바꾸기입니다. 자, 차선 변경할 때 아직도 숄더 체크 안 하고 그냥 미러만 슬쩍 보고 대충 그냥 옆에 차 없겠지, 뭐 뒤에 오는 차 없겠지 하고 그냥 차선만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 옆에 차가 없으면은 그냥 차선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명줄이 정말 짧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우측으로 차선을 한 칸 이동하려고 그럴 때 우측 차선에 대한 사각지대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미러를 확인해서 원거리에서 오고 있는 차가 없나 반드시 사이드 미러로 체크를 하시고 차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요 머리 한번 돌려서 사각지대 확인 안 하는 거,
요거 안 했다가 훅 가는 경우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니 나는 여태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뭐 원거리에서 오는 차가 있나 확인도 안 했고 숄더 체크로 굳이 사각지대까지 확인 안 했는데도 여태까지 사고 한 번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가서 로또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운이 정말 타고난 분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면 언젠가 로또 맞으면은 훅 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겁없이 고수랑 같은 속도로 코너 진입하기. 요거는 이제 와인딩 코너 같은 데를 갔다가 뭐 기분도 좋고 내가 갑자기 막 알차 탔어 막 갑자기 막 뽕에 취해서 갑자기 모토GP 로시가 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다고 빙의가 된다고 여러분의 실력은 절대 향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실력도 안 되는데 괜히 깝치다가 시원해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고수들이 와인딩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멋있다고 갑자기 내가 뽕이 취해서 나까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같은 바이크라거나 기종이 갑자기 승부근성이 발동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든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고수 뒤를 따라가다가 똑같은 속도로 코너 진입한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사체 예약입니다. 절대로 돌아 나갈 수 없어요. 앞에 가는 고수는 대부분 여러가지 테크닉이 있거나 또는 그 와인딩 코너에서 자주 누워서 다니시는 분들은 고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루키가 아닙니다. 발인이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탄 분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티가 별로 안 나서 그러지 알고 보면은 막 10년 넘게 바이크 타고 무릎만 긁고 다니던 아저씨들이에요. 거의 석유야 석유. 이런 사람들 따라갔다가는 바로 그냥 변사체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무릎을 긁어본 적이 없다, 코너를 고속으로 탈 줄 모른다, 이런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선비주행 하세요. 괜히 흥분해가지고 따라갔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상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사거리에서 내 신호만 보고 내 갈 길만 바라보고 운전하기입니다.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사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직진을 하건 좌회전을 하건 신호가 떨어졌을 때 내가 갈 길만 보고 멍하게 운전을 했다가는 명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거리입니다. 항상 옆에서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차나 신호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건너가려는 과속을 하는 차량이 항상 존재합니다.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차가 있는지 반드시 보고 진입을 하셔야지, 뭐 내 신호니까 당연히 뭐 내 갈 길만 보겠다, 옆에서 차가 뭐 안 오겠지, 당연히 내 신호인데 그쪽에서 차가 오는 놈이 미친놈이지 라는 생각으로 멍 때리고 그냥 진입을 했다가는 그 미친놈한테 측면을 전속력으로 충돌 받으면서 여러분은 바로 변사체가 될 수 있다. 공중 3회전 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이면 손해다.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신호에 여러분이 준법 정신을 지키면서 바르게 운행을 한 건 맞지만 센스 있게 운전하라는 거예요. 뒤늦게 신호를 어기고 꼬리물기로 들어오는 차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가야지 여러분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항상 도로에는 정신 나간 놈들이 많이 있다. 요걸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거리 직진 신호에서 우측에 버스가 서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을 때 버스 앞으로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치고 나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사거리에서 나는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 바로 오른쪽 차선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자, 그 버스도 직진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직진 신호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랑 나랑 나란히 직진을 하고 있어요. 사거리를 건너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버스가 내 오른쪽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를 건너려는 차량이 있나 없나 확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7번 항목에서 얘기했다시피 사거리에서는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요. 신호 위반하고 그냥 째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버스가 여러분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보다 앞으로 그냥 튀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튀어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로또 맞으면 그냥 훅 갈 수 있습니다. 항상 버스가 옆에서 여러분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100% 안전하다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버스보다 앞으로 나가는 거는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스를 계속 끼고 그냥 사거리를 건너간 다음에 버스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거리를 건너기 전에는 절대 버스보다 앞질러 가시면 안 됩니다. 9번째, 갓길 쪽 끝차선에서 차선 변경 시 갓길에 차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차선 바꿔버리기. 자, 요것도 정말 흔하게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사고예요. 사실 이거는 속도가 낮으면은 시온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라이더분들이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에서 이 사고가 나면은 바로 시온에 갈 수 있고요. 저속에서 이 사고가 나면은 이 뼈나 한 대 부러지고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차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내 우측에 대형 버스나 뭐 어떤 트럭이 있어서 내가 변경하려는 차선 쪽에 시야를 확보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쪽에 어떤 차가 서 있나 뭐가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앞에 큰 차가 있으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바싹 붙어 있으면은 전방 쪽 시야가 대부분 차단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차에 바싹 붙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2개 차선을 한꺼번에 건너뛰는 경우,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우측 차선에 조금 앞쪽에 대형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버스 때문에 그 버스의 오른쪽 차선에 있는 대략 갓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쪽 차선에 대한 안전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차가 서 있는지 트럭이 와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차선을 2개 정도를 건너뛰어서 바로 갓길 쪽으로 이동한다. 운이 좋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운이 나쁘면은 로또 맞는 거죠. 이거는 뭐 러시안 룰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찍기죠. 거의 목숨을 걸고 뭐 아니면 도다 찍는 건데, 찍었는데 재수없게 거기에 트럭이 서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트럭의 뒤쪽을 정통으로 들이받고 바로 그냥 시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절대로 차가 없을 거라는 예측으로 운전을 하질 마세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안 룰렛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차선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차선을 천천히 변경해야 되고, 확인이 안 됐을 때는 확인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선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번째입니다. 블라인드 코너에서 불법 유턴이나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 넘기. 자, 요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로 와인딩 코너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긴 한데, 블라인드 코너란 말이죠. 반대쪽 차선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유턴을 한다거나, 또는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은 역시 9번에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아니면 도다. 그냥 목숨을 걸고 러시안 룰렛을 돌리는 거다. 운이 좋으면은 멀쩡할 수 있어요. 근데 운이 나빠서 반대쪽에서 대항차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그냥 변사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블라인드 코너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째입니다. 도로 진입 전에
후방 체크 안 하고 진입하기입니다. 요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갓길이나 뭐 끝차선 쪽에서 이제 도로로 진입을 할 때, 또는 비슷한 케이스로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있던 차선이 정체가 돼서 왼쪽으로 차선을 이동해서 다시 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앞만 보고 그냥 차선을 바꾸고 다시 전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갓길 쪽에서 내가 끝차선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이 좋으면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로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운이 조금이라도 나쁘면은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한테 정통으로 들이받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이 커지는데, 왜냐면은 상대방 차들은 일반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은 멈춰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은 멈춰 있는 돌이고 굴러오는 돌이 여러분이랑 충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격이 몇 배로 커지겠죠. 그냥 훅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방 방법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이 도로로 진입을 하거나 차선을 바꾸실 때는 앞차가 정체가 돼서 내가 옆으로 차선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후방에, 내가 변경하려는 차선 쪽의 후방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차선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참고로 얘기 드리는데, 비슷한 사례로 일행이랑 주행을 하거나 투어를 가다가 이런 사고가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평소 같으면은 이제 확인을 하고 차선을 바꾸시는 분들도 일행을 갖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그 달리던 차선이 정체가 돼버려서 일행이 먼저 차선을 급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행이 먼저 가버렸는데, 이걸 무리하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시간이 촉박해요.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동할 차선에 후방 체크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다가 뒤쪽에서 오는 차량이랑 충돌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행이 먼저 차선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일행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전이 확보된 후에 차선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일행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본인만 전진하는 리더는 로드 선두죠. 투어에서 이런 리더들은 자격이 없다. 하수 중에 왕 하수다. 자, 12번째는 공도에서 최고속 테스트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가 뻥 뚫리거나 또는 터널을 지나가거나 또는 뭐 어떤 다리를 건널 때 차들이 없다고 있는 힘껏 땡겨서 최고속을 측정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차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노면 상태나 도로에 뭐 갑자기 뭐 또 요철이 있거나 해서 고속에서 바이크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핸들이 털리면서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속으로 땡기는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요. 하고 싶으시면은 목숨 걸고 하세요. 훅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 도전인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혹시 땡기다가도 예상치 못한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을 한다거나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차선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평소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피해가거나 멈출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속도가 이미 200km가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야가 엄청나게 좁아지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체크를 못합니다. 200이 넘어가면은 거의 뭐 여러분 역시도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가는 내가 그냥 훅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정면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근데 주변 상황까지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넓어지지 못해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차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차들이 천천히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13번째는 갓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기입니다. 갓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리시는 정신나간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무슨 똥배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역시 러시안 룰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러시안 룰렛이 총알을 한 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발 장전하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갓길에 여러분들이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옆에 차들이 쭉 서 있고 멈춰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길 전속력으로 달린다. 보통 정체 구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는 외곽으로 투어를 가거나 명절이나 이럴 때 투어를 가시거나 이럴 때는 정체되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갓길로 빠져서 정체를 피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불법이니까 원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내가 화장실을 안 가면은 지금 큰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갓길 운전을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건.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전속력으로 땡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땡기면은 혹시라도 중간에 꼬맹이가 갑자기 벌컥 문을 열고 아빠 똥 마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문짝에 그대로 찍혀서 거의 두 쪽이 난다. 머리가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티천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갓길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 머리라는 게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뇌를 굴리세요. 깡통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깡통깡통 머리를 굴리셔야 됩니다. 문짝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달리세요. 이게 뇌가 장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죠? 속도를 줄여서 문짝이 열리더라도 내가 바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속도로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다? 아주 서행을 해야 된다. 자, 14번째는 졸음운전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거리 투어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바이크도 졸음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특히 이런 졸음운전은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무리하게 장거리 투어를 가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안 하고서 장거리를 뛰면은 보통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복귀할 때 많이 생겨요. 갈 때는 괜찮은데 내가 어디 뭐 춘천 쪽으로 투어를 갔어요. 거리가 좀 멀어. 가서 닭갈비 뜯고 복귀하는데 이제 해가 아른아른 막 지기 시작합니다. 노을이 막 지고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특히 밥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식곤증이 막 찾아와요. 그런데 이게 차들이 많이 있으면은 오히려 졸리지가 않은데 가다서다 해야 되니까 도로가 마침 뻥 뚫려 있으면은 점점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도로가 뚫려 있으면 왜 더 위험하냐면 여러분들이 할 동작이 없어요. 그냥 멍하게 스로틀만 계속 당기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도 안 해요. 그냥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스쿠터에서 이제 이런 졸음 현상이 많이 오고요. 왜냐면 스쿠터는 그냥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한순간 멍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도 도로가 많이 뚫려 있으면은 역시 이렇게 계속 당기느라고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나마 매뉴얼은 뭐 기어 변속을 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잠이 덜 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가 뚫려 있으면은 매뉴얼 바이크들도 변속 자체를 안 하고 스로틀만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졸음운전도 엄청나게 위험해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죠. 근데 바이크에서 졸음운전을 한다? 이거는 그냥 이미 죽어있다. 옆에 차에 들이받거나 그냥 다리 난간 뚫고 절벽으로 날아갑니다. 아예 대응을 못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방을 하셔야 되냐? 별거 없습니다. 졸리면은 그냥 잠깐 바이크를 세워놓고 그냥 잠깐 주무시고 가세요. 또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여러분 뭐 시한폭탄에 달려가지고 멈출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달리면서 멍 때리고 달리질 마시고요.
계속 조작을 하십시오. 뭐라도 계속 움직이세요. 매뉴얼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일부러 계속 변속을 하면서 타세요. 쓸데없는 변속이긴 하지만 졸음을 쫓는 데는 그것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손을 움직이고 크러치를 잡고 기어 변속을 하고 여러가지 행동을 하면서 가면은 정말 할 게 없으면은 뭐 헬멧 실드라도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은 졸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달아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바이크가 아니라 스쿠터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포지션을 계속 바꾸세요. 앞으로 다리를 뻗었다가, 아니면은 그래도 졸린다 그러면은 다리를 여기 책상 다리를 했다가 앞으로 뻗었다가 뭐 슈퍼맨 자세를 했다가, 또는 뭐 텐덤 스텝을 내리고 엉덩이를 뒤로 해서 타던가, 아무튼 달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쓸데없는 짓을 다 하십시오. 또는 블루투스를 꼈다면은 음악을 겁내 크게 틀던가, 아무튼 뭐라도 해서 계속 행동을 해서 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15번째인데 아까 있던 거랑 약간 변종형이에요. 대형 트럭이나 버스 앞에서 급정거하기입니다. 요거는 급정거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아까 4번 항목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신호등 황색불에서 급정거하기, 요거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달리다가 급정거를 할 때 항상 뒤에 있는 트럭이나 버스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버스나 트럭이 있으면은 급정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형 버스나 트럭, 뭐 중장비 이런 애들은 급정거를 못해요. 여러분처럼 바이크는 가볍고 뭐 요즘에 뭐 더블 디스크에 포피 캘리퍼니 뭐 ABS 이런 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엄청나게 짧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다가도 급정거를 할 수 있는 게 요즘 최신 바이크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오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 타이탄 트럭 이런 애들은 그런 식으로 급제동을 못해요. 뒤에 엄청나게 큰 짐을 싣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급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급제동을 한다 하더라도 몇십 미터를 밀고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대형 차들의 생리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급제동을 한다? 그냥 자살행위다. 여러분들 머리는 항상 장식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명줄이 아주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거대한 운송기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급정거를 절대 하지 마시고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 급정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후방을 항상 체크하면서 다니세요.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은 후방도 항상 자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수했다가는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거나 뭐 시온으로 갈 수 있는, 또는 한순간에 변사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꿀팁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장난스럽긴 한데 실제로 사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시온 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